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많이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을 접하면서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은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서 성공하는 우리 아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정서지능이 쑥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경험한 그런 어떤 일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등하원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요. 오전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엄마 품에 안겨서 오는 휘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서 무척 졸려온 눈을 비비고 어린이집에 오게 되었었는데요. 휘주는 항상 손에 2개의 빵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휘주를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휘주야, 한 개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선생님도 먹는 너를 보면 먹고 싶으실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또 어린이집에 오면은 먹고 싶어 할 테니까 또 한 개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렴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휘주는 둥그런 눈을 번긋 웃으면서 엄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었지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어머니께서는 2개의 도시락을 준비해 오십니다. 물론 많은 양념이 있거나 특별한 음식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기름과 깨와 그 다음에 김가루를 비벼서 만든 주먹밥에 불과한데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또 2개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휘주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휘주야, 한 개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아침으로 먹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선생님께서도 휘주가 먹는 걸 보고 계시면 아마 먹고 싶으실 거야. 그러면 선생님께도 드리고 또 어린이집에 오는 친구들한테도 나눠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휘주는 한 개는 자기가 꼭 손에 쥐고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선생님께도 한 입씩 넣어드리고 또 자기보다 늦게 하나 둘씩 어린이집에 오는 친구들에게도 넣어주지요. 그래서였을까요? 휘주에게 옆에는 항상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휘주는 나누어 주는 것을 무척 잘했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휘주 곁에 항상 많은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젊으신 엄마였고 가정 형편이 여의치는 않으셨지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또 세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어머니께서도 항상 어떤 염려를 하셨냐 하면은요. 원장님, 우리 세연이는 너무 새침대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리고 세연이 어머니께서는 항상 세연이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깥놀이를 나가고 그리고 나서도 조금 더 먼 곳으로 공원에 낙엽을 주우러 가게 됐었습니다. 낙엽을 주우러 가는 날, 그날은 부모님들께 부모통신을 미리 보내드렸었지요. 그래서 준비물에는 도시락 1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1봉지, 물 1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은 그날은 어린이집에서 똑같이 준비한 급식이 아닌 어머님들께서 각자 준비해 주신 서로 다른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가방을 열면서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모습이 가득했었지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물론 아이들이 과자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은요. 어린이집에서는 과자를 먹는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과자를 먹으면서 무척 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과자 봉지 하나를 열고 그리고 나서 몇 개를 먹다 보면은 너무 똑같은 맛이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다른 과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과자 봉지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다가가지요. 야, 나도 하나 줄게. 너도 나한테 하나 줄래? 이렇게 해서 서로 내 과자를 주고 남의 과자를 하나씩 얻어먹고 이렇게 계속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세연이는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세연이는 커다란 봉지 안에 작은 다양한 과자를 담은 작은 봉지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배려심 많은 세연이 어머님께서 세연이가 한 봉지밖에 가져갈 수 없는 걸 아시면서 다양한 과자를 작은 봉지에 넣어서 또다시 커다란 봉지에 넣어주신 거지요. 세연이를 보던 친구가 다가갔습니다. 세연아, 나도 과자 한 개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연이가 먹고 있던 과자를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커다란 과자 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커다란 과자 봉지를 들여다보니까 이미 자기가 한 개를 먹었고 또 한 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연이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봤더니요. 없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있지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한테 더 이상 달라고 말을 못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세연이는 다시 자기 과자 봉지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가서 구태여 나도 과자를 하나 줄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작고 색깔이 알록달록한 과자와 젤리와 사탕이 너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알았지요. 세연이가 왜 친구들에게 새침대기처럼 다가갈 필요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세연이에게는 왜 친구들이 다가가지 않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연이는 엄마의 많은 배려 때문에 오히려 친구에게 다가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회가 필요 없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도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그런 겨를이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제가 또 봤던 어떤 남자아이의 경우인데요.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둘째 아이를 원하셨지만 둘째가 생기지 않아서 외동아이로 키우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외동아이가 가진 가장 커다란 문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갈등을 경험하거나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걸 나누어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어머니께서는요, 방학이 되면은 어떤 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나를 보지 않으시고요. 일단 어떤 수련회가 있는지, 친구들하고 갈 수 있는 캠프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눈여겨보셨습니다. 물론 아이는 맨 처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낯선 친구를 여러 번 만난다라는 거는 아이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낯선 곳에서 내가 하룻밤 이틀밤을 잔다라는 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올해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가 외동아이라서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잘 알았던 거지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요. 그 정은이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친구를 처음 만나면, 형을 처음 만나면 어떤 말을 시작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형아하고 다가갈 수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물으셨대요.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많이 해보니까 알 것 같은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부모님들께서요. 내 아이가 함께 자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염려가 되는 홀로 외톨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께서 과연 내가 원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얼만큼 도와주고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웃에게 무엇을 나누는 모습,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염원하시기에는요,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와 잘 어울리고 또 학급에서 회장도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지만 실제 원하시는 모습과 여러분들께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정서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서지능이라는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알고 인식하고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흔히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받으면서도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든가 타인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바로 이런 정서지능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는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기분을 아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우울한지 기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너무 외로울 때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거나 너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왜 지금 기분이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야겠죠. 내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고 좋은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기분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내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타인의 정서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들이 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요. 네가 지금 기분이 어떻거나 라고 알아맞혀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타인의 정서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고 좋은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기까지 간다면은 아마 세상에 나처럼 친한 친구가 두세 명씩은 아마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타인과 공감대 형성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기분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따뜻한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고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다음에 요즘은 리더십도 배려의 리더십, 함께 가는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나가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를 잘 알고 아이의 기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네가 지금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으면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 친구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도와주면 될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 내 장난감을 나눠줘요.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어요. 라고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마음이 따뜻해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정서지능에 대해서 우리 아이 정서지능을 쑥쑥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육아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